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앞두고 눈치 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속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이 대형주 쏠림 현상과 비교해보면 어제장에서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이 수급 동향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이 시간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일단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국내 한국 시장이 어저께 좀 반등이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분봉상으로 좀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저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일단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3,200대 초반 뭐 그 정도까지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는 좀 더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큰 폭의 하락, 뭐 1% 이상 하락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국인 쪽이나 뭐 기관 쪽, 뭐 지금 상방 쪽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에요. 이 고객 예탁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75조 대를 거의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74조 4천억 대의 고객 예탁금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변동성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오늘 뭐 항상 그래왔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뭐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출렁거리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뭐 깊이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즉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로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업종별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IT 쪽 섹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IT 섹터가 좀 약하고요. 자동차 쪽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쉬었었던 철강 쪽 섹터, 화학주, 그리고 은행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동시효과상에서는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시장에 있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플카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 봐야 됐을 때는 여기에서는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평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은 매물 소화를 좀 지속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 구간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1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쉬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수 관점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들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그린주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룹사들 형태로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뭐 현대차 그룹이면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뭐 이런 기업들이 그룹별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눈에 들어오는 그런 그룹주들이 CJ 그룹주들이에요. 지주사인 CJ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CJ EN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CJ 그룹주들 지주사를 포함해서 그룹사들 위주로 좀 키높이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내수 쪽 섹터의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나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주사인 하나가 좀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키높이를 맞추면서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지주사인 하나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갈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을 묶어서 좀 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좀 상당히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한 그런 종목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IT 쪽 섹터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11선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한 번쯤 저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대차들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5일선 자리대에 지금 딱 걸쳐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전날 저점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만 좀 보게 되면 23만 원 정도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특별배당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업황이 있어서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수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산업재 쪽 섹터들, 철강이라든가 화학, 조선, 뭐 이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제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뭐 하루나 전날이나 이번 주 들어서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가격 조정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화요일이었었죠. 이 자리대를 깨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이 21선에 있어서의 이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대형주 중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공략 포인트를 좀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저점 자리대를 만들어 놓고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27만 원 자리대가 기준 라인대가 좀 될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섹터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21선에 있어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21선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점을 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재차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자리대가 전저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기준 라인대를 좀 잡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세죠. 실적 기반형의 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선 자리대를 좀 보는데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저점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아마 조금 더 밀려 내려서 15만 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영향에 따라서 지수가 좀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니까 어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코로나 쪽에 임상 결과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50% 넘게 며칠 동안 단축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했었었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영향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좀 견조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하지도 않았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형의 좀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도체,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좀 보일 거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쪽이나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갤럭시 S22를 좀 공개를 합니다. 15일부터 예약 접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좀 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100만 원 이하 권역에서 가격이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없앨 건 없애고 추가할 건 추가하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춘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가 좀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기가 좀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MLCC 쪽에 있어서 이 출가동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캐파가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 호황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삼성전기와 관련돼 있는 뭐 사막 콘덴서라든가 이런 쪽 MLCC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라 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른 IT 부품 섹터들에 비해서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박스권역에서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뭐 한 14,000원대 정도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매수 쪽 섹터를 최근 들어서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내수 종목군들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정을 좀 받는 시기에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자주 좀 말씀을 드리죠. BH입니다.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이고 올해 성장을 하죠. 애플 쪽과 삼성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이 박스권역을 좀 돌파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매수에 가담을 해줬습니다. 또 그간 대형주의 매기가 쏠리면서 지수의 급등을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뭐 소폭의 상승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간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일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죠. 이제 만기일 이후의 수급 현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를 뛰어넘었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0.9% 하락으로 88,9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시작합니다. 0.7% 내린 13만 2천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0.9% 오르면서 100만 원 선 안착에 더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9천 원 선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5% 내리면서 81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대차가 2.7%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시중 6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5만 2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는 1.6%가량의 상승, 3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31만 9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그간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0.2%가량 하락하면서 7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항체 치료제 이상 결과 발표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재료 노출됐다는 부분 그리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따르고 있습니다. 3.5% 급락하면서 36만 8천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34% 빠지면서 3,137포인트, 코스닥은 0.1% 조정으로 978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작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역시 나란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셀트리온 제약도 3.2%가량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CJN이 0.8%가량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15만 3,6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에코프로비엠과 SK머티리얼즈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올해 외형과 이익 성장 모두 기대된다는 호평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모멘텀으로 1.8% 올려 세우면서 19만 1,400원으로 출발하고요. CJ 최근에 상승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조정받으면서 시작합니다. 0.7% 내리면서 16만 7,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4% 내린 4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오늘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뭐 양시장 다 파란불을 보이는 것은 대형주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는 파란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중소형주들은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투자분들께서는 뭐 어차피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이 좀 상승세가 나와서 현재 뭐 양시장 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한 727개 나오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452개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중소형주 매매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항상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게 같다고 해서 그걸 유행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뭐 기아차들이 강세이다 보니까 뭐 대형주를 가셨던 분들이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의 좀 방향을 봐도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쪽에다가 정책을 좀 펼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서의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대형주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번 정부는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개체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너무 유행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매매 시그널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센코가 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좀 유명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에 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상장한 지 얼마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뭐 전력 소모가 없는 전기 화학식 수소 센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학식 수소센터는 배터리 전기를 쓰지 않고 수소 전기차 등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계속해서 좀 좋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서서히 조금씩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좀 확인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를 좀 봤을 때 11월 16일이었죠. 이런 단기적인 추세가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저점을 봐도 깨지 않고 좀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삼각수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에 돌파만 하게 된다 하면은 윗방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 삼각수렴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탈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조정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서 이탈로 해서 대비를 해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어제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좀 양봉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좀 힘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 삼각수렴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여기죠. 33,5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면은 삼각수렴에서의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온 CPO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라온 CPO 같은 경우는 모바일 유비쿼터스에서 보안 솔루션 업체가 좀 되겠는데, 요즘 이 보안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체라든가 지문 이렇게 또 이 보안 솔루션이 뭐 PC에서 모바일로 해서 또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런 보안 쪽이 상당히 좀 유명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커 하면 보통 사람들이 블랙 해커를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보안 쪽에 상당히 좀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는 화이트 해커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망한 또 직업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뭐 성장 섹터가 만들어졌다 해도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잠깐 조금 안정성에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유보율하고 좀 부채 비율을 좀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현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뭐 트레이닝으로 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가져가셔서 좀 매매를 하시면 뭐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에서는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뭐 좋지만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좀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얼마든지 뭐 재무 구조가 좋으면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세 번째 종목은 MS 오토텍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급등이 좀 나왔어요. 특히 이제 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이 회사가 또 전기차 업체 뭐 핫스태핑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자회사의 명신산업을 좀 보유하고 있죠. 네, 명신산업이 테슬라 쪽하고 연계가 되면서 특히 종속 법인이 시몬테크하고 시몬 USA를 거쳐가지고 테슬라에다 납품하고 있다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명신산업이 상장하고 테슬라 관련해서 또 올라가면서 MS도 같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근데 다른 뭐 종목들이 좀 비해서 3월달 이후에 한 번 나왔죠. 이렇게 M파동으로 해서 상승하고 M 조정을 주고 좀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가격 조정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죠. 잠깐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 보시면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꼬리, 이 자리에서의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가격 조정은 좀 나왔다. 단지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이 종목까지 관심 종목을 좀 두고 계시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8,400원이라든가 8,300원 이 가격대까지 해서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하면은 그 타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성장성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손 ENA가 좀 되겠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었죠. 초에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대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이 아니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게임주들이 섹터로 봤을 때요,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넷마블은 2020년도에 강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기타 다른 뭐 게임주들은 좋지가 좀 않았어요. 근데 2015년도에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그 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이 좀 거쳤고 또 시간도 오랫동안 좀 걸렸기 때문에, 게임주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바른손 얘네 같은 경우는 모더나 주식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모더나주가 미국에서 상승하게 되면은 또 부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VR로 이용해서 게임주들이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로서 좀 보시면 또 괜찮겠다. 지금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간 조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재차 좀 눌림을 좀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바른손이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우리가 매수 타임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10월 29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라인을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보시면은 한 1750에서 18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이어서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파트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파트론이 갭 상승을 좀 해버렸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았는데, 일단 뭐 매수가를 한번 기다려보고 하고요.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다 알고 계시죠.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이게 뭐 휴대폰에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또 아실 거고, 근데 또 이제 이 카메라 업체들이 핸드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론 쪽도 좀 들어가고 자율주행도 좀 들어가면서 앞으로 미래의 이 성장 테마 섹터하고도
연계를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에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을 한 3억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오늘 15일 자정을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서의 갤럭시 S21을 좀 공개를 좀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반응이 어떻게 보일지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 순위에서 또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채용된 적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음성 신호 전달이라든가 보이스 레코딩 기능하면서 음성 인식 분야에서 핵심 부품도 마이크로폰에 좀 생산이 되고 있다.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2019년도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조금 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2020년대 3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 뒤로 주가의 회복이 다른 테마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추세를 지금 타고 갔다가 한번 붕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드는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한 파동이죠. 이렇게 한 파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파동이 상승이 좀 펼쳐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갭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제가 어제 우리 작가님께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일정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1,400원, 목표가는 13,400원, 손절가는 1,9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하체계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파트론이었습니다. 매수가 11,400원, 목표가 13,4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15%, 코스닥 0.13%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개인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파란불 좀 켜내고 있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의 상승 추세는 지금 괜찮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저께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물 한 1% 정도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되게 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그럴 우려는 없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있긴 했었는데, 이 증시 어저께 살짝 3일 전에 갭하락 출발했던 것 빼고는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잔잔하게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글로벌 지수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시장이 문제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만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 지금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제 차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간에 여기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으로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5일 이평선을 이탈시켰던, 그러니까 이제 한 윗꼬리를 달고 한번 무너졌던 날 저점을 잡고 올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5일선을 회복시켜주면서 상승시켜줬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세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추세 부러지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아직도 여전히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발권이라 있긴 하지만 상방향으로 보시고 계속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인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유진테크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에 뭐 11억 정도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뭐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 매매 시그널 어떠냐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인데 주가가 조금 올라서 이 뭐 뉴스도 있겠거니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언론에서 그리고 각종 이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어요. 실적이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분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3분기까지는 이제 작년 이제 4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좀 미미하다가 3분기에 이렇게 144억이라고 이제 이렇게 실적이 확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주가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실적이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승 폭을 계산을 한다 하면 무난하게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뭐 올라가 있는데 급하게 붙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정 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한 4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니더라도 눌림 나올 때 충분히 또 공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급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국일제지입니다. 자, 국일제지는 그래핀 관련주로 이게 이제 엮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전에 이 국일제지가 이제 그래핀으로 엮이기 전에 이게 다른 어떤 이제 테마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래핀 관련주로 이래 또 엮이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나면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시점, 그러니까 뭐 1,0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이 출발 현상까지 이렇게 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지금 거의 뭐 한 1년 넘도록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진 반면에 이 종목은 뭐 거의 조정도 이렇게 크게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 물론 뭐 폭은 크지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뭐 주가를 뭐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라면 뭐 매도할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승기는 이렇게 쭉 올라오던 상승기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위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요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20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쯤에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제 공장들과 양산 체제를 이제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그 4분기부터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1년부터 그래핀 관련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뭐 실적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긴 한데 기대감에 이제 상승해 있고 앞으로 이제 그래핀이라는 이쪽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꼭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보면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가격대가 4,75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마지노선을 줘서 한 4,600원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점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절가 잡고 그렇게 한번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이 추세 저항 돌파하고 한 4,500원 위로 주가 올라선다 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차트의 흐름만 봐서는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의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지금 한 4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21선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5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냥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단타를 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딱 잘못하면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이 단타를 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위치도 관점이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1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 이후까지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도지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 시가 띄울 때 반등 흐름은 한번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인데요. 다음 종목으로 문의 주신 게 전자 결제 관련주네요. 온라인 결제 시장에 이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KG 모빌리언스는 지금 이제 저점을 10월 중순에 찍고 지금 추세를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아직 하락 추세대 안에 주가가 놓여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이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트렌드를 이번에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한 9,700원에서 9,650원 정도 잡고 그날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이고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려 세워준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코스피는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은 0.2%가량 마이너스권인데 오늘도 역시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역시나 개인들이 어제보다는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잡히네요. 3,000원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들 매수 우위 잡아주면서
400억가량 매수가 좀 잡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 이제 비슷한 양상의 오전장이에요. 최근에 오전장 흐름들은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부분 좀 많이 아직 결정 못하는 듯한 좀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오늘 전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스 같은 경우 아직은 라인을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뭐 눈에 띄는 종목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기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돌파 흐름을 보이려는 시도 그리고 삼성 SDS도 밀리지 않으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00만 원 터치하면서 종가 마친 이후에 오늘 또 상승 주면서 한 3% 가까운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 원은 무조건 간다. 100만 원 이후가 문제다. 그리고 올 한 해의 성장성을 본다면 15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100만 원 터치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에요. 다만 짧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도 지수사 얘기 드리면서 한참 말씀드렸던 종목 잘 가고 있고 CJ도 지수사 종목 가운데 좋다고 해서 12월 달부터 초부터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상황들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오늘 문의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 해서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KC입니다. 자, SKC가 뭐 전기차 소재 동반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화학주들 친환경 제품 확대로 성장성이 부각된다 이런 또 보고서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올해를 예측해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고점 포인트가 나온 상황이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맞춰 나온 상황이라 조정이 나오는 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에서 보건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최소한 그래도 한 21선 라인에 맞춰서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이 1차 바닥권이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클 경우에는 이 종목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 좀 터치하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잦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는 뭐 9만 원 정도 포인트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9만 원대 흐름으로 내려와서 9만 원 초입까지 올 가능성 낮지만 만약에 온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큰 조정 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다만 급하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급등이 나올 때마다 하루 이틀 못 가고 바로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급락이 나오고 나면은 꼭 반등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짧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반등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 여부는 체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 기조 유지하시고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주가가 정말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시장을 이끌 것인가. 자, 수소 충전소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잘 가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 현대로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역시 수소 충전소 이슈로 가고 있는 대형주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뭐 KTX도 있지만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수소 충전소만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종목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크게 열어놔 보자면 이게 2019년도 고점과 2018년도 고점 흐름에 조금 어느 정도 물려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확실하게 뚫고 가면서 새로운 가격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 19만 원 위로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되고 20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최고의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 자리들 맞고서 좀 떨어지는 포인트라
조정 흐름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 이 정도 바닥 포인트 잡히거든요.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은 한 16만 원 이탈할 때가 가장 좋은 가격이 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 16만 원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반등을 준다면 20만 원대까지 상승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바닥을 예측해 보더라도 한 17만 원 정도는 와줘야 이 자리에서 매수를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17만 원대 이탈이 가장 좋고, 그다음 중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16만 원 이탈짜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니까 그 자리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4호 기술인데, 4호 기술이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4호 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키움증권이죠. 자,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가 4호 기술입니다. 자, 키움증권의 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보시면 대체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강하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쉽게 꺾이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두 달로 끝이 나고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들, 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올해 지금 주식 예탁금 자체가 70조 원대, 100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신용잔고 20조. 네, 신용잔고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인데 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주 그럼 잘 보셔야 되는데, 다우실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 이슈 받고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되겠죠. 하지만 본연의 좀 실적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자면 더 좀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정말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거든요. 근데 우선은 작년에 실적 이슈로 인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좀 시총의 흐름들을 보자면 상당히 조금은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결로 이렇게 잡혀있긴 하지만 자회사들의 조금 성적 때문에 실적이 잡힌 거지만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다는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전 고점 포인트 26,400원대 이상의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은 충분히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은 큰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한 1, 2주 정도 밀리는 포인트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 최소 3주까지 정도. 그런 포인트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럼 가격적으로 보건데 한 22,000원대 초반대 흐름이 가장 매력도가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22,000원 소액 구간이 온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 판단하시고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하시며 대응하신다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삼양 패키징인데, 삼양 패키징은 크게 이슈거리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꺾이고 조정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수 대응하셔서 그리고 좀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1차 정고점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22,500원짜리 넘어가는 포인트까지 현재 구간대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흐름은 조정이 좀 크게 한 번 더 나온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삼양 패키징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매수 관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전략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수익률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예요. 추천을 막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드려볼 건데, 사실 오늘 두산인프라코 관련해서 중국 법인 소송이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인 소송이 최종 결정이 나지만 법인 소송에 대해서 좋게 나오던 간에 안 좋게 나오던 간에 이 결정에 따라서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오늘을 내일 이렇게 해서 이틀간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산인프라코가 항상 그랬죠. LG화학도 그랬었고 현대차도 그랬었고 악재의 바닥을 찍고 항상 올라쳤거든요.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오늘 현재가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내일까지 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0,000원 말씀드립니다. 10,000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만약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밀린다면은 이건 정말 좋은 자리구나 생각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로 아마 화답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환율이 다시 오릅니다. 5원가량 넘게 오르면서 지금 1,100원 선 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